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박종우 거제시장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시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크게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의 혐의 입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경재 기자입니다. 박종우 거제시장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최근 박 시장을 불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시장의 핵심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박 시장의 측근이 지난해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알고 지내던 서일준 국회의원 보좌진 한 명에게 1,30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박 시장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돈이 사적 관계에서 오간 것인지 아니면 SNS 선거 홍보 활동 등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도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월 이 두 사람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박 시장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며 사건과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다른 혐의는 박 시장의 배우자가 한 사찰에 기부한 돈 관련입니다. 박 시장 배우자는 지난해 7월 초 이틀에 걸쳐 거제의 한 사찰 승려에게 계좌로 1,000만 원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6일 지방선거 전 승려가 이 사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고 이 승려 역시 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자치단체장 후보가 되려는 자의 배우자도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과 시설 등에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해 8월 출마 선언 전 불자인 배우자가 여러 사찰에 꾸준히 기부를 해왔으며 신도가 적은 작은 사찰에 계좌이체로 돈을 보낸 건 선거와 상관없는 기부 행위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다음 달 1일까지여서 조만간 박 시장에 대한 기소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진주시의회 해외 연수 논란 속보입니다. 진주시의회가 외유성 논란에도 해외 연수를 추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진주시의회의 해외 연수 규칙 때문인데요. 연수가 필요한지 등을 심사하는 연수심의위원회의 3분의 1을 시의원들이 차지하고 있고 위탁업체 선정 규정은 아예 없었습니다. 이형관 기자입니다. 진주시의회 해외 연수에 관한 규칙입니다. 연수 필요성과 출장지 적정성을 심사하는 심의위원 9명 가운데 민간위원을 3분의 2 이상 두도록 했지만 의회 부의장과 의회 운영위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의원 3명이 참여하도록 됐습니다. 연수 대행업체 선정은 더욱 허술합니다. 외부위원 참여 없이 의원 8명이 자체적으로 결정합니다. 내부 추진 계획에 의거해서 한 거기 때문에 8분이 이제 위원으로서 이렇게 선정에 이렇게 공정하게 참여하셨던 부분이고. 다른 자치단체는 어떨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해외 연수에 관한 조례입니다. 연수심의위원회는 의원과 공무원은 제외하고 법조계와 학계 등 외부 인원 9명으로 꾸립니다. 연수보고서를 한 명이 대표로 작성하는 진주시 의회와 달리 참가 의원 각자 한 부씩 작성해야 합니다. 셀프 심의나 외유성 논란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저희는 내부 심사위원을 배제해서 심사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연수 이후 1인 1보고서를 원칙으로 해 진주시 의회의 해외 연수 심사나 업체 선정이 허술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공무국외 출장 심사위원회는 의장 직권으로 추천받아 구성됐고 업체 선정위원회는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여러 의혹이 있는 가운데 진주시의회 양혜영 의장은 비판 여론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계획된 일정을 취소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국외 공무 연수의 기본적인 취지와 과정에 대해서 소통이 부족했다. 또 더 챙겨야 되는 부분 없는지 해서 더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철저한 사전 심사와 사후 검증 강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사전 심사와 사후 조치 강화가 핵심인데요. 연수 심사를 아예 민간에게 맡기거나 보고서를 연수위원 전원에게 의무 제출토록 해서 시민사회가 더 이상 불신을 하지 않도록 하는.
진주시의회 의원과 의회 직원 31명이 다음 달 6박 8일 일정으로 떠나는 이탈리아 해외 연수 비용은 모두 1억 3천여만 원입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창원의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 때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전남권 의대특별법이 상정되는 등 전라남도 정치권과 지역사회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경남도 발빠른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어제 열린 국회 교육위 전남권 의대특별법이 상정됐습니다. 광역단체 가운데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의대를 만들자는 법입니다. 오랜 수건사업 해결을 위해 전남 지역 정치권과 광역, 기초자치단체, 대학이 발벗고 나선 겁니다. 많은 전남 도민은 적시에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해 불편과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회가 하루라도 빨리 경남과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경남은 전남보다 앞선 21대 국회 때 창원에 의대를 신설하는 관련 법안 2개가 당시 박완수, 강기훈 국회의원에 의해 각각 발의됐지만 논의가 중단된 채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지역사회 여론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르면 내년부터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의대 신설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중에서 의대가 없는 곳이 창원밖에 없습니다. 도에 필요한 의사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이런 논리를 개발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06년 이후 17년째 3천여 명으로 동결돼 있는 의학대학 정원. 정부가 2년 전 400명 증원을 발표했다가 의사단체 반발로 논의를 멈췄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의대 정원은 경남이 2.3명으로 전국 평균 6.3명보다 낮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위입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도 경남은 11위로 열악합니다. 가장 합리적인 가장 최고의 모델을 하나를 갖다가 정하고 정치권 모든 그런 구성원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낸다면 저희가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좀 더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은 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뿐 아니라 바이오 산업 등 산업 관점에서도 지역 의대 신설과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가뭄이 길어지면서 경남도 내년 1월이면 합천군을 포함해 6개 시군이 가뭄 피해를 볼 거란 예측이 나옵니다. 경남의 저수지 10곳 가운데 한 곳은 물이 절반도 차 있지 않고 섬 지역 주민들은 9달째 식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합천의 한 농업용 저수지입니다. 물에 잠겨 있어야 할 가장자리가 드러나 바짝 말라 있습니다. 저수율이 평년 80%대의 4분의 1 수준인 22.8%에 불과해 저수지의 물 사용이 중단됐습니다. 이 물로 농사를 짓는 46곳의 농민들은 밭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할까 봐 애가 탑니다. 경남 지역 저수지 560여 곳 가운데 저수율이 절반도 되지 않는 곳은 모두 53곳입니다. 농촌공사에서 저수지를 방류를 안 시켜주면은 아마 농가들은 5월달 정도 되면은 양파 마늘을 폐기 처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섬 지역은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통영 추도의 미조마을 주민들은 지난 3월부터 제한급수에 들어가 사흘마다 고작 1시간씩 물을 쓸 수 있습니다. 통영시로부터 지원받은 생수는 1.8리터짜리 800여 병. 추도 주민 1명당 27개에 불과합니다. 물 문제로 아예 생활을 접고 육지로 나가는 주민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달력에 표시를 해놓고 3일 만에 한 번씩 줍니다. 3일을 그런데 오전 7시쯤에 8시 되면 물 다 떨어져 빕니다. 문제는 가뭄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년 1월이면 합천과 의령, 함안, 창원, 양산 등 경남의 5개 시군이 심각 단계 다음으로 위험한 수준인 경계 단계에, 창녕은 주의 단계에 들어섭니다. 이들 지역 주민 154만여 명이 가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 11월 21일까지 내린 누적 강수량은 936.1mm로 평년의 63.2%입니다. 3개월 강수량 전망에 따르면 12월과 1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확률이 각각 40%입니다. 경상남도는 급수 대책비로 48억 원을 시군에 긴급 지원하고 함양군과 합천군도 모두 예산 53억 원을 확보해 가뭄 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 지사는 남강댐의 저수율이 29%지만 현재 수위가 저수위인 32m보다 5m 높은 37m여서 물 공급에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창원교도소에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내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어 11월 정기 가석방 허가 여부를 심사할 예정입니다. 형기 만료일이 내년 5월 4일인 김 전 지사는 가석방이 되더라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8년 5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경상남도 출자 출연기관 노동조합협의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경상남도 지원기관인 센터의 폐쇄와 통합에 대해 분명한 이유를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상남도는 99개 각종 센터 가운데 사회적 경제 통합 지원센터와 청년센터 등 12개를 폐지나 통합하고 내년도 전체 센터 예산 59억 원을 줄였습니다. 거가대교 국도 승격 추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입장문을 통해 거제시의회가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 상정을 무산시킨 것은 대의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결의안 채택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거제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거가대교 통행료 문제를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며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에 대한 동의를 철회했습니다. KBS 창원 11월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KBS 창원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KBS 창원이 다큐멘터리 소멸의 땅, 지역은 어떻게 사라지는가에 이어 최근 지역 소멸 보고서 어촌이 사라진다를 제작 방송한 것은 시의적절했으며 앞으로 지역 소멸의 대안도 제시하는 프로그램 제작을 주문했습니다. 또 연말을 맞아 나눔과 기부의 온정이 이어질 수 있도록 KBS가 미담 등의 내용을 담은 좋은 프로그램을 제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진주 출신의 음악가 이상근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11회 진주 이상근 국제음악제가 오늘부터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엿새 동안 이어집니다. 오늘 개막 공연에는 인천 시립합창단이 이상근 선생의 가곡 작품과 한국인이 사랑하는 합창 가곡을 선보였고 오는 27일 폐막 공연에는 진주 시립국악관현악단과 아카펠라 그룹의 협연 등이 펼쳐집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